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며 군사지원 확대 등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위협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경관 4명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살 흑인 아이를 과잉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 3명이 백인이고 아이는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해온 업체와 병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철회되고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확대되며 항공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전쟁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군사지원 확대와 더불어 제재 고삐도 더욱 죄는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들은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도 굳게 단합해왔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장악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은 전쟁의 또 다른 중대 국면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Unmistakable message to Putin. He will never succeed in dominating and occupying all of Ukraine. That will not happen. 이를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전쟁 발발 2달여 만에 총 34억 달러, 우크라이나 한 해 국방 예산의 80%가 넘는 규모의 군사 지원에 나서는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 선박의 미국 입항과 통과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이 시행 중인 조치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당 선박은 한 해 1,800여 척으로 추산됩니다. No ship that sails under the Russian flag or that is owned or operated by a Russian interest will be allowed to dock in a United States port or access our shores. None. 미국은 별도로 5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추가하는 동시에 10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입국 절차도 공개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거란 우려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을 향한 서방 측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동맹국을 통해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고 스페인과 덴마크 총리도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김기수 기자입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슬로베니아가 보유한 M84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탱크는 구소련이 설계한 T-72 탱크를 개량한 것으로 별도의 훈련 없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슬로베니아에 마더 장갑차나 푹스 경량 탱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게 독일의 구상입니다.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돈바스 전투가 벌어지는 향후 2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기간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과 덴마크도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키이우를 방문 중인 양국 총리는 러시아군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Europe stands united against this illegal and unfair war initiated by Putin. We want peace for Ukraine and we want Putin to be held accountable for his crimes. 한편 러시아가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을 태운 피난버스 4대가 도시를 빠져나왔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당초 6천 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버스 90대가 마리우폴로 향할 계획이었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4대 버스에 80여 명만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위험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UC 버클리 경찰이 캠퍼스에 위협적인 일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UC 버클리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누군가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캠퍼스 전체에 비상경보를 발령한 뒤 트위터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건물 내로 피신하고 문과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실내에서 불을 켜지 않을 것과 가능하면 숨어 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용의자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학을 받은 학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무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특정인을 해할 수 있는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용의자 찾기에 실패한 경찰은 오후 1시가 돼서야 대피령을 해제했으며 오늘 하루 모든 대면 수업은 취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에 있는 버클리 교육구 소속 6개 학교들도 오늘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봉쇄령이 내려졌을 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었으나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교육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에서 경관 4명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살 흑인 아이를 과잉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 3명이 백인이고 아이는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 시라큐스 경찰관들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살 아이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고 뉴욕 포스트와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케네스 잭슨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찍은 영상에는 지난 17일 최소 4명의 경찰관들이 아이 1명을 체포하는 데 관여했고 이때 한 경찰관은 아이의 등 뒤로 양팔을 잡고 경찰차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소리를 지르고 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잭슨은 경찰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잭슨은 그 감자칩 값을 대신 계산할 테니 아이를 보내줘라, 어리지 않느냐고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이 아이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 트위터에서 13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꾼들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ecause at that moment I'm looking around and there's no one out there besides myself at the time. 이어 영상에 등장한 경찰 3명이 백인이고 아이는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종차별의 역사를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고 시라큐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라큐스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들이 당시 몸에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이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고 아버지에게 바로 아이를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아버지인 앤서니 웨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체포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아이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왜 경찰들이 $3 감자칩으로 꼬마 아이를 험하게 대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의 한 이동식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어린이 4명이 숨졌습니다. 화마에 휩싸인 이동식 주택. 집 주변은 짙은 연기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창문을 깨고 호수를 넣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불로 1살에서 7살까지의 어린이 4명이 숨지고 어른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 사용되는 베이비가닉사의 입욕제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돼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베이비가닉스사는 유통기한 연장 시험 중에 제품에서 다형성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발성균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귀 발진이 있는 어린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베이비가닉스사의 20온스 카모바일 버베나 버블바스로 UPC 바코드 번호나 루트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사용을 중지하고 베이비가닉스 웹사이트에 연락해 환불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해온 업체와 병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당시 설립된 검사업체 세임데이 헬스. 업체명답게 당일 24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정작 시간에 쫓기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일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통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검체는 아예 검사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ink about the impact if you got a negative test result that wasn't authentic. You would visit your elderly grandparents only to potentially infect them, or a small child who can't get vaccinated, potentially exposing them to COVID. You might go back to work. LA시와 카운티 검찰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임데이 헬스 측과 모두 2,25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 역시 성명을 통해 검사 수요가 폭증하고 정작 검사 키트는 부족했던 당시 과실이 발생했다며 기소에 따른 합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검찰은 해당 업체와 손잡고 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도 기소해 과징금 15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390만 달러의 배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LA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제프 톨은 세임데이 헬스 측과 파트너가 돼 환자들을 소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과 2, 3분의 전화통화 한 건당 450달러씩의 진료 상담 비용을 보험사들에게 과다 청구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The pandemic is continuing. The numbers are now climbing again. And the testing that we've seen across the country is going to be continuing. It has to be right. It has to be authentic. 이번 기소건에 대한 배상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확정됩니다. 팬데믹 이후 각 지역 검찰은 별도의 전담반을 운영하고 공조수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기 행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문가들이 50세 미만 사람 대부분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4차 접종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스터샷의 목적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보다는 중증 예방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에 걸릴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올 연말 더 나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 감소한 것으로 최근 11주 중 10주 동안 20만 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청구 건수는 5만 8천 건 감소한 141만 7천 건으로 1970년 이후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지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철회되고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확대되면서 항공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발빠른 대처에 나섰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며 기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남성 승무원. jetblue 항공 소속의 이 승무원은 승객들의 마스크를 수거하며 연신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비행기는 탑승 시간이 긴 탓에 그동안 승객들의 불편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국적 항공사들도 변화되는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뭔가의 후속 조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선에 대한 적용 여부는 미 정부의 후속 조치를 보고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줄거나 중단됐던 미주 노선도 부활됩니다. 대한항공은 올 연말까지 미주 노선을 80%까지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는 오는 5월 16일부터 하루 2편의 항공기가 오가며 팬데믹 사태로 중단됐던 라스베이거스 직항편은 오는 7월 10일부터 주 3회 운항이 재개됩니다. 항공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시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공사 입장에서도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항을 많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편을 해서 가격은 다운되지만 전체적으로 운항이 늘어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동안 침체됐던 항공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곧 이어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